우리 세상의 기호들, 우리 지훈이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세상의 기호들 진행하기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제 첫 번째 질문은 이 책에서 굉장히 많은 기호들이 설명되고 있는데요. 이 책에서 가장 인상 깊은 기호가 무엇인가입니다. 저는 여기에 불교를 상징하는 기호가 가장 인상 깊었습니다. 일단 그 이유는 제가 처음 보고 그 독일의 2차 세계대전 나치의 대표하는 문양과 너무 흡사해가지고 저 나치에 대해서 설명하려는 건가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불교를 상징하는 만이라는 기호란 것을 알고 굉장히 새롭게 느꼈었기 때문에 제 불교를 상징하는 이 기호가 가장 인상 깊었었던 것 같습니다. 배승현님 해주세요. 네, 저는 픽토그램이 가장 인상 깊었습니다. 왜냐면 여기 나온 픽토그램은 제가 모르는 것도 많았는데 이렇게 보기도 어려운데 이렇게 뜻이 있다는 게 가장 인상 깊었습니다. 네, 선생님 해주세요. 네, 저도 인상 깊었던 것들이 그 표지판에서 뭐 예를 들면 26쪽에 나오는 안경은 두 개 이상이라는 그 안경을 그러니까 뭐 교통사고나 이럴 때 대비해 가지고 안경을 두 개 이상 준비하라는 그런 표지판이 있다는 사실과 또 하나는 술 취한 사람들 조심하라는 그런 표지판 같은 것들이 우리 세상에 우리나라에서는 한 번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일단 상당히 특이했고 또 12, 13쪽에 보면 화장실을 나타내는 표시가 남녀 표시를 하는 것들이 각 나라들마다 또 상당히 달라가지고 그것들도 아주 이색적이었습니다. 네, 두 번째 질문은 두 번째 질문은 여기서 알고 있었던 기호가 무엇인가입니다. 일단은 저는 알고 있었던 거는 되게 많은데, 일단 그 중에, 제일 많이 봤었던 건 픽토그램이었던 것 같습니다. 픽토그램 같은 경우에는, 어, 저희, 어느 나라를 가든, 어느 나라를 가든 굉장히 많이 볼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저는 이 픽토그램을 가장 잘 알고 있었던 기호였던 것 같습니다. 유승호님 해주세요. 저는 교통신호기호를 가장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저는 아빠랑 차를 타고 갈 때 계속 도로 달리니까 이렇게 교통신호들을 볼 수밖에 없으니까 이걸 잘 알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 해주세요. 네, 저는 그 지도에 쓰이는 기호 같은 경우에 학교 수업 시간에 배웠던 그런 내용들이고 45쪽에 나오는 기상도에 쓰이는 기호 같은 경우도 역시 수업 시간에 배우거나 아니면 일상 그 뭐 기상 예보 같은 거에 자주 쓰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렇게 접할 기회가 많아서 알고 있었습니다. 네, 저기까지 할게요. 네, 수고했습니다. 다음 승훈이. 네, 한 개 겹쳐가지고 이제 119쪽에 나온 한자를 보고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69쪽이요? 네, 119쪽이요. 네, 저는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모양이 갑자기 이상하게 변하기도 하고 전혀 비슷하지 않은 걸로 변하기 때문입니다. 지현 씨 해주세요. 질문이 뭐였어요? 119쪽에 나오는 한자를 보고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아, 네. 일단은 저는 좀 억지스럽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일단은, 어, 여기, 여기 내천, 여기는 강의 그 모양은 그나마 뭐 인정을 하겠는데, 뭐 달이나 해는 처음이랑 마지막이 너무 심하게 많이 다르고, 그럼 두 번째로 넘어갔을 때 왜 갑자기 가운데에 일자가 생겼고, 왜 점점 기울어지는지 그런 거에 대한 이상함, 그리고 억지스러움이 좀 있었고, 태양 같은 경우도 굉장히 억지스러웠었는데, 이 태양이 갑자기 왜 네모가 되어 가운데 짝대기가 그어졌는지, 근데 갑자기 왜 태극 문양이 되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억지스럽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선생님 해주세요. 네, 우리 한글과 참 많이 다르구나라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한자 같은 경우도 물론 이제 뭐 한자 종류가 여러 가지겠지만 이처럼 이렇게 자연물을 본뜬 그런 모습에서 출발한 반면에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뭐 목구멍, 목의 모양이라든가 입술의 모양이라든가 뭐 이런 거를 본따 가지고 자음과 모음을 만들었는데 우리 한글과는 이렇게 그 창제의 원리 자체가 좀 다르지 않았나라는 분에서 신기했고 또 지훈 씨 말을 듣고 보니 처음과 너무 다르지 않냐라고 하는데 그 말이 맞긴 하지만 어, 그래도 그게 별 문제가 없었던 것들이 이게 하루아침에 이렇게 바뀐 게 아니라 천천히 이렇게 바뀌었기 때문에 사람들 사이에서는 그것들을 받아들이는데 큰 문제는 없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 네, 전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자, 우리 세상의 기호들이라고 해서 이 책은 여러 가지 기호에 관해서 알려주고 있는데, 자, 기호란 무엇인지, 기호의 정의를 우선 우리가 한번 확인을 하고 넘어가시도록 하겠습니다. 기호의 정의. 11쪽에 기호의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11쪽을 참고해서 네, 도대체 뭘 보고 기호라고 그러는지. 어떠한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 쓰이는 부호, 문자, 표지 따위를 통틀어 이르는 말이요. 그렇지. 그렇다면 거기서 이제 기호와 관련되어서 우리가 몇 가지 지금 그 지훈이가 말했던 것들 중에 몇 가지 키워드가 있는데 일단 의미를 뭐 한다는 거야? 전달. 그러니까 목적이 기호는 의미를 전달, 의미를 전달. 그리고 뭐 종류에는 부호, 문자, 표지요. 부호와 문자와 표지 따위가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부호. 대표적으로 여러분이 알고 있는 부호는 뭐가 있을까? 지금 선생님이 여기 쓰고 있는 거에도 부호가 있잖아. 아, 이렇게 화살표 모양. 어. 요거 요거 부호잖아. 요것도 부호고. 요거 부호고 이런 거 우리 무슨 부호라고 그래 이런 걸. 응? 뭐 얘들아 몰라? 요새 뭐라고 썼어? 문장 부호. 쌍부. 문장 부호 너네 잘 알잖아. 온점, 뭐 반점, 물음표, 느낌표, 이런 것들이 다 뭐라는 거야? 부호라는 거야. 이런 부호들도 뭐 중에 하나다? 기호예요. 중에 하나다. 또 교회는 뭐가 있다고? 문자요. 문자가 뭐야? 글. 여기 이게 다 문자잖아 지금. 이런 한글, 아까 봤던 한자, 이런 것들, 알파벳, 뭐 이런 것들이 다 그것도 다 뭐라는 거야? 기호라는 거야, 기호. 그래, 표지는 뭐가 표지야? 음, 어? 표지가 뭐야? 너네 잘 알고 있는 거 아까 너네 잘한다고 했잖아, 너네가 아까. 표지에는 뭐가 있어? 프로그램? 어? 프로그램? 어. 여러분들 제일 여러분들 흔한 게 교통 표지판이잖아. 어? 네. 픽토그램도 마찬가지고 픽토그램도 있고 이런 것들이 다 뭐라는 거야? 표지라는 거야, 표지. 그래서 이렇게 부호나 문자, 표지 등 어쨌든 의미를 전달하는 그런 모든 것들은 다 뭐다? 기호다. 그럼 몸짓은 기호일까 아닐까? 아니에요. 아니, 몸짓이 기호가 아니야? 왜 아니야? 몸짓도 우리가 몸짓을 통해서 뭐 그 뭘 표현할 수 있잖아. 그럼 그것도 뭐가 되는 거야? 기호가 되는 거지. 예를 들면 너네 어디야? 여기 32쪽, 33쪽 그 밖에 구조 신호들 해가지고 뭐라고 돼 있어? 두 번째
눈에 잘 띄는 색이 옷이 나타나면 안 된다? 아니, 그 밖에 구조 신호들에서 33쪽. 몸짓을이랑 구조 신호? 몸짓을 이용한 구조 신호 가지고 몸짓을 이용해서 또 구조 신호를 보낼 수 있잖아. 그러면 몸짓도 뭐가 될 수 있다는 거야? 기호요. 기호가 될 수 있다는 거지. 얼굴 표정 기호가 될 수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얼굴 표정을 통해서도 우리가 얼마든지 뭐야 의미를 전달하잖아. 그러니까 어쨌든 이런 의미를 전달하는 모든 것 이것들 다 뭐라고 그런다는 거야? 기호요. 기호라고 해 기호. 근데 대표적으로는 아까 말했듯이 부호나 문자, 표지 이것들이 기호의 어떤 그런 대표적인 그런 부분인 것들을 볼 수가 있다는 거야. 자, 그 다음에 기호학이라는 게 있어요. 기호학. 14쪽에 기호학은 뭐래? 기호학. 14쪽이요? 어, 음, 이호학? 음. 기호들을 해석하고 연구하는 학문이에요. 그렇지. 기호들을 해석하고 연구하는 그런 학문인데 사실 그 기호학이라는 그 학문이 생겨난 거는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스위스의 언어학자 페르디낭 드 소시르라는 사람과 미국의 언어학자 퍼스가 태동시킨 기호에 관한 학문을 보고 우리가 이제 기호학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서 이러한 기호들이 어떤 그런 의미들을 가지고 있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연구하는 그런 학문이 이제 우리가 기호학이라는 그런 학문이 이렇게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3쪽 잠깐 보겠습니다. 13쪽에 보니까 아까 선생님 이게 되게 특별하다고 그랬는데 12, 13쪽에 보니까 이것들이 다 뭐라는 거야? 이슬람교 국가의 여기 화장실 기호? 화장실 기호가 12, 13쪽에 다양하게 나와 있는 거잖아. 이처럼 기호는 각 지역의 문화적 특성과 개인의 취향에 따라 다르다는 얘기지. 기호가. 그런데 요즘에 이 기호들을 뭐 하려고 한다고? 표준화. 국제적으로 표준화 시키려고 한다고.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기호를 국제적으로 표준화 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는지 아니면 각 지역과 나라의 특성에 따라서 제각각 사용해도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지 승훈이는 어떤 입장이야? 저는 한개로 통일해야 된다고 해요. 이유는 그러면은 다른 나라에 여행을 가가지고 잘못하고 사고가 나가지고 뭐 이제 섬에 떨어졌다든지 위급상에 놓이면 우리나라 기호대로 그렇게 뭐 위급상을 표시하면은 못 알아볼 게 뻔하니까 다 공통으로 만들어가지고 음, 다 알아볼 수 있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음. 지훈이는 어떻게 생각해? 표준화를 굳이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음, 왜? 일단 그 지역 표준화가 된다고 하면은 그 지역 사람들이 알던 거와 달라져서 어느 정도 조금 혼란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아니면은 여기, 특히 여기 이슬람에서는 여기 여자 그림에 히잡이 써져 있잖아요. 음, 근데 이슬람 교리를 아주 잘 믿고 있는 그런 되게 심한 그런 종교적인 이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런 걸 갖고 시위를 벌인다거나 이런 문화적인 갈등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그래서 지금 승훈이와 지훈이가 각각 찬반의 어떤 그런 양쪽의 이야기들을 잘 얘기해 줬는데 과거에 비하면 표준화 시키려는 노력이 더 진행이 되고 있어. 왜 과거에는 표준화시키려는 노력을 특별히 기울이지 않았는데 현대 들어서 표준화시키려는 노력이 더 진행되고 있을까? 여행 같은 거를 점점 많이 다니고 있으니까. 그렇지. 그래서 이른바 세계화의 물결 속에서 세계 여러 나라 사람들이 활발하게 교류하더란 얘기야. 교류하다 보니까 서로 다르니까 그 뭐야 소통에 힘든 어떤 그런 부분들을 갖고 있다는 거지. 그런 점에 있어서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표준화되어야지만이 더 교류가 활발해질 거다. 라는 어떤 그러한 점들이 있는 거고 반면에 이제 그거에 대해서 반대의 논리를 내세우는 사람들은 우리가 여행 가는 이유가 뭐야?
다른 지역을 방문하는 이유가. 문화를 알려고. 다른 나라 문화, 다른 문화를 체험하기 위해서 가는 거란 얘기야. 그런데 갔더니 뭐 하더라? 똑같아요. 우리나라와 별 다를 바가 없더라. 표준화돼가지고 만약 다 똑같아진다면 우리가 굳이 다른 곳에 여행 가야 될 어떤 그런 의미를 찾기가 어렵잖아. 어? 지금 뭐 우리나라 그 음식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지. 각 지역마다 각 나라마다 고유의 음식이 있잖아. 근데 이제 세계 여러 나라 사람들이 자주 이제 뭐 교류하다 보면 좋은 점, 어디 가나 맥도날드 햄버거를 먹을 수 있다는 점, KFC 뭐 치킨을 먹을 수 있다는 점, 미국 저기가 퍼져가지고. 근데 우리가 굳이 다른 나라 가서 맥도날드 햄버거를 먹고 무슨 피자를 먹고 치킨을 먹고 이러려고 여행 가는 거는 아니지 않냐. 그렇기 때문에 각 나라의 어떤 그런 고유한 문화라는 부분들이 더 존중돼야 되는 어떤 그런 입장과 또 한쪽에서는 다른 나라에 가서 입맛도 맞지 않은데 또는 그 언어도 통하지 않는데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픽토그램 이런 것들을 통일해 줘야 그래야 최소한의 안전 그리고 그 나라 음식을 시도해 보지만 너무 입맛에 안 맞는 경우에 최소한 어쨌든 그러면 정 안 되면 뭐 맥도날드 가서 먹는다. 이런 그 안전장치가 마련된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지 않냐라는 또 그러한 반론도 이렇게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22쪽 보겠습니다. 22쪽에서 이렇게 표준화를 하기 위한 노력으로 있는 기구가 있대. 그 기구 이름이 뭐라고? ISO예요. ISO. 우리말로는 국제 표준화기구요. 국제표준화기구. 자, 국제표준화기구 거기 잠깐 읽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지훈이가. 처음부터요. 1947년에. 1947년 설립된 국제표준화기구 ISO는 다양한 분야의 규격을 국제적으로 정하는 곳이야. 생활하는 데 필요한 물품이나 자재, 서비스의 국제 간 교류를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말이야. 같은 부품을 나라마다 다 다르게 하면 협력이 어려워질 테니까. 나라마다 다르게 사용하는 픽토그램을 국제적으로 표준화하는 작업도 ISO에서 한단다. 그렇지. 자, 그럼 여러분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돼. ISO가 하는 일이 픽토그램을 국제적으로 표준화하는 작업만 하는 것은 아니, 아니야. ISO는 다양한 분야의 규격을 국제적으로 정하는 곳이야. 그래서 예를 들면 여러분들 스마트폰 같은 경우도 국제 표준이 있다 없다? 응? 없어요. 뭐라고? 없어요? 없으면 각 나라마다 스마트폰을 만드는 게 제각각 다 만들어 버리면 삼성 같은 데서 전 세계 수출할 수가 있어? 아니, 없잖아. 그래서 물론 이제 뭐 이렇게 몇 가지 좀 다른 건 하지만 여러분들 뭐 C 타입 그 충전기 같은 경우 무슨 C 타입이다 뭐 이렇게 정해져 있잖아. 네, 또 여러분들 만약에 와이파이가 더 잡는 것도 각 나라마다 다 달라버려 봐. 그러면 각 나라 다른 나라 여행 갔을 때 그럼 와이파이 쓰고 이런 것들이 너무나 어려울 거 아니야. 불편할 거 아니야. 그런 점에서 그런 것들 국제 표준을 뭐 한다는 거야? 정한다는 거야. 여러분들 뭐 콘셉트 뭐 이런 것들 물론 이제 나라마다 좀 다른 경우가 있어. 하지만 기본적으로 그런 부품이라던가 뭐 이런 장치라던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국제 표준을 정하는 거. 스포츠 경기의 룰 뭐 이런 것들도 뭐 물론 여기 국제 표준화 여기는 뭐 스포츠 단체 정하겠지만 어떤 그런 제반의 것들을 정하는 어떤 그런 기구를 국제 표준화 기구고 우리가 한국에도 한국 표준연구소라고 혹시 있는 거 알아? 표준연구소라고 있는 거 알아? 아니요. 그 대전에 표준연구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표준연구소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산업에 쓰이는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표준을 연구하고 표준을 정해주고 그러면 그거에 따라서 이제 물품을 생산하고 그런 규칙들을 지켜나가고 이럴 때 이제 그 온활하게 이 모든 일들이 진행되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표준을 둘러싸고 전쟁을 벌여. 표준을 둘러싸고 전쟁을 벌인다는 얘기는 뭐냐면 새로운 물건이 나왔는데 승훈이가 A라는 물건을 만들었어. A라는 디자인의 물건을 만들었다는 얘기야. 근데 비슷한 걸 지훈이가 B라는 물건을 만들었어. 근데 이제 그것이 서로 이제 호환이 안 되는 상황에서 뭐가 표준이 됐냐에 따라서
승훈이 있게 표준이 돼버리면 승훈이네 회사는 아주 뭐야 급성장을 하겠지. 반면에 지훈이 회사는 자기들이 투자했던 게 물거품이 되겠지. 그런 점에서 이제 그 표준을 둘러싸고 각 기업이라던가 국가가 힘겨루기를 하는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이제 표준을 어떻게 정할 거냐에 따라서 그런 그 성패 이런 거 누가 더 유리하고 누가 더 불리하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상당히 또 이렇게 치열한 그런 의미가 있는 것, 치열한 어떤 그런 과정이 있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문단 거기 픽토그램을 만들 때의 법칙이 몇 가지 있다고 그랬는데 22쪽입니다. 승훈이가 읽어보겠습니다. 22쪽이요? 마지막 문단. 네. 법칙. 픽토그램을 만들 때는 나름대로의 법칙이 있어. 우선 픽토그램에 쓰이는 그림은 사전에 교육받지 않더라도 누구나 즉시 알아차릴 수 있도록 단순하고 의미가 명료해야 해. 색상에도 의미가 있는데 일반 상황이나 공공시설물을 안내할 때는 검은색, 금지를 나타낼 때는 빨간색, 경고나 주의 환기가 필요할 때는 노란색, 안전을 유지할 때는 초록색 표지판을 사용한단다. 그것들이 이제 그 픽토그램의 그 기본적인 원칙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쨌든 뭐 노란색이다. 그러면 안전, 뭐야, 그 경고의 표시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보통 이제 뭐 엘로우 카드, 축구에서도 엘로우 카드를 꺼낸다. 라고 얘기하는 그런 부분도 볼 수가 있고, 금지는 이제 빨간색이다. 그래서 어쨌든 뭔지 잘 모르겠지만 빨간색이다. 그럼 뭔가 하지 말라는 거구나. 라는 식으로 여러분들이 인지하게 되는 또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 25쪽에 교통표지판 여러분들이 다 잘 알고 있는 교통표지판이지. 네. 네. 여러분들이 교통표지판은 여러분들이 또 잘 익혀둬야 되는 것들이 여러분들이 지금은 아니지만 아마 선생님 정확히 우리나라는 18살인가 이상 되면 이제 운전면허를 취득하게 되는데 운전면허 시험을 보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그 시험 내용인데 그중에 이제 어떤 교통표지판을 제대로 잘 아는 것들이 또 이렇게 필요한 그런 부분인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교통표지판. 자, 그 다음에 넘겨서 28, 29쪽은 여러분들이 학교 사회 시간에 이미 배운 내용들이지. 28, 29쪽에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과거에는 어떤 방식이 쓰였다는 거야? 주로 통신수단이 발달하던 과거에 쓰였던 방식이 연기? 연기나 불 그걸 뭐 무슨 제도라고 그래? 음, 연기나 불을 통해서 그 소식을 전했던 것들 무슨 제도라고 그래? 뭐죠? 30쪽에 30쪽. 아, 봉화? 어? 아닌가? 봉수, 봉화는 불만 얘기하는 거고 봉수요? 봉수라고 그래. 봉수에서 이제 봉이 뭐 불을 피우는 거고 수는 수는 뭐야? 봉은 불을 피우는 거고 연기를 수는 뭐냐고? 응? 낮에 연기를 피우 낮에 신호를 연기를 피우는 거고. 왜 낮에 연기를 피워야 돼? 잘 볼 수 있으라고? 왜? 불은 왜? 낮에도 불 피우면 안 돼? 응? 승훈아, 지훈아, 쌤 너무 어려운 얘기하는 거야? 낮에도 불 피우면 안 되냐고. 아니요, 돼요. 낮에는 잘 안 보여요. 승훈이는 된다 그러고 지훈이는 잘 안 보인다 그러고 누구 말이 맞는 거야? 응, 승훈아, 낮에 불 피우면 잘 보여? 아니요? 낮에는 불 피우면 밝기 때문에 불 피운 것들이 멀리서 잘 보이지 않는다는 거야. 그래서 뭐를 피워야? 연기요. 연기를 피워야 그나마 불 피우는 거에 비해 더 잘 보인다는 거야. 그 밤에도 연기 피우면 왜? 밤에는 연기가 잘 안 보여요. 밤에는 연기가 안 보이고 오히려 불을 피워야 보이기 때문에 이러한 봉수 제도를 실시했던 그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2, 33 쪽은 여러분들이 특별히 더 신경 써서 잘 알아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32쪽에 산에서 조난당하면이라고 하는 부분들 나오고
뭐 배를 타고 가다 조난당하면 뭐 이 일은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일할 강수 적고 여기는 뭐 그거는 이제 뭐야 배 선장이나 뭐 이런 선원들이 오히려 더 잘 알아야 될 거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산에서 조난당하는 경우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이라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더 잘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훈이하고 수근이가 번갈아가면서 하나씩 있겠습니다. 산에서 조난당하면 지훈이부터. 산에서 조종당한다면 커다란 목소리로 외치거나 호루라기를 불거나 물건을 두드려 소리를 낸다. 수근이. 눈을 셀 때는 새끼 옷이나 천을 흔든다. 음, 램프를 깜빡거리거나 연기는 활보를 피워 자신의 위치를 알린다. 음, 수근이. 세계 공통의 조난 신호는 호루라기나 램프 횃불을 이용하여 1분 동안 10초 간격으로 6회 깜빡이거나 흔들고 1분간 쉬었다가 다시 1분에 6회 신호 보내기를 반복하는 것이다. 이에 대한 응답 신호는 1분 동안 20초 간격으로 3회 신호하고 1분간 중지했다가 1분 동안 3회 신호 보내기를 반복한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지훈이가 조난 신호를 보내보고 승훈이가 응답 신호를 한번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훈이. 네? 지훈이가 조난 신호를 보내보라고. 세계 공통의 조난 신호. 호루라기 램프 호루라기 횃불이 있다고 생각하고 입으로 호루라기 대신해서. 아, 어, 호루라기 소리를 내요? 어, 어, 삐 이렇게 어, 삐 삐 그렇지. 지금 지훈이가 어떻게 하고 있는 거야? 조난 신호를 보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조난 신호의 특징은 뭔 거야? 10초, 1분 동안 1분 10초 동안 10초 간격으로 간격으로 소리를 네. 삐 하고 호루라기를 휘 불고 10초 쉬었다가 또 삐 하고 10초 쉬었다가 이런 식으로 해서 몇 번? 6번. 그래서 6번을 보낸다는 거지. 그럼 승훈이는 삐삐삐. 삐삐삐 그런다고? 아, 3회 신호하고 아니지. 삐삐삐 하는 게 아니지. 20초 어떻게 돼, 승훈이는? 1분 동안 20초 간격으로 3회 신호하고 1분간 중지했다가 1분 동안 3회 신호 보내기를 반복한다는데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고. 10초에 한 번. 어? 20초에 한 번 아니에요. 그러니까 해보라고. 삐, 음. 그리고 한참 있다가 20초 후에, 삐. 그렇지. 그런 식으로 해야 된다는 거지. 그럼 둘의 차이는 뭐야? 10초, 20초. 하나는 10분 10초 간격으로 6번 하고 하나는 20초 간격으로 3번 해요. 그렇지. 그 부분이지, 그 부분. 자, 그런데 우리가 조난 신고를 보내는 건 알겠어. 조난 신호를 보내야 되는 이유를 알겠어. 지훈이가 살려달라고 조난 신호를 보내는 거 알게 되는데, 왜 굳이 승훈이가 응답 신호를 보내야 될까? 여기에 구해줄 사람이 있다고 알려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걸 왜 알려줘야 되냐고. 안 그냥 바로 가면 그러면은, 안 돼? 어? 안 그러면은, 음. 거기 있다는 거를 모를까 봐. 무슨 말이야? 거기 그러니까 도와줄 사람이 있다는 걸 모를까. 왜 모르면 왜 안 돼? 가서 도와줄 건데. 오는 동안 너무 힘들어서 자살 같은 걸 할 수도 있으니까 그렇지. 이 사람이 누가 나를 구하러 오는구나라고 있으면 희망의 끈을 감고 버티는데 아무도 나를 구하러 오는지 안 구하는지 알지 못하면 정보가 없으면 그냥 그 희망의 끈을 놓아버려서 급속히 몸이 안 좋아지거나 뭐 이래서 이제 어쨌든 좋지 않은 상황에 직면할 수 있지. 또 왜 그 응답 신호를 보내줘야 될까? 계속 어디 있는지 알 수 있게? 그 자리에서 계속 있으라고 그렇지. 그 자리에서 계속 있으라고 그러는 거지. 만약에 이 사람이 조난 신호를 보는데 응답 신호가 없으면 이 사람이 다른 곳으로 이동할 수 있잖아. 근데 응답 신호가 있으면 내가 이 자리에 있으면 나를 구하러 오겠구나 해서 그 자리에 있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응답 신호를 보내주는 것들이 필요한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외에 이제 여기 보면 뭐 배를 타고 가다 조난 당하면이라든가 그 밖에 구조 신호에서 뭐 몸짓을 이용한 구조 신호라든가 뭐 이런 부분이 나와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유명한 게 바로 그 SOS 모스보가 나오지. 떼떼떼떼떼떼떼떼. 그렇지. 잘 알고 있네. 그래서
모스보는 뭐야? 이거 그 옛날 구식 전화기라고 해야 되나? 그렇게 보내는 그 메시지 전달기? 음. 그래서 모스보의 그 특징이라고 해야 되나? 눌러요. 버튼 음. 같은 거.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아이고. 들려? 네, 들려요. 지금 이게 뭔지 그 지금 보낸 게 이게 뭐야? 다시 다시 봐봐. 이게 지금 이 사람이 보낸 게 뭔지 다시 한번 잘 들어봐. SOS. 이 사람이 지금 SOS를 몇 번, 세 번 보내고 있지. 네.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모습인데, 요거는 그럼 꼭 전신기가 있어야만 될까? 아니에요? 전신기 없이 여러분들이 벽을 뭐 해서도 때려서도 SOS를 보낼 수 있다는 거지. 책상만 쳐서도 SOS를 보낼 수가 있고. 어? 그래서 그런 점에서 아예 말로도 입으로도 여러분들이 SOS를 보낼 수 있는 거지. 아까 누가 한 거야? 승훈이가 한 거야? 누가 한 거야? 할머니가 있어요. 승훈이 SOS를 한번 소리로 한번 해보면. 따따따따따따따따따. 그런데 그게 뭐가 구별돼야 되지. 어떻게 구별돼야 돼? 떼떼떼하고 짧은 거랑 긴 거. 삐. 떼떼떼 따따따 떼떼떼 뭐 이렇게 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뭐 해야 돼? 짧은 거와 긴 거가 구별돼야 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짧은 소리와 긴 소리를 갖고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여기 모스보가 나와 있는 대로 A부터 뭐 G까지 그다음에 숫자 요것들이 다 이제 표시가 되어서 요걸 잘 이제 우리가 알고 있어야지만 이렇게 소리가 전달되는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처음에는 전신기가 발명이 된 거야. 에디슨도 전신 기사였어. 그래서 그 전에는 이제 소식을 전하려면 사람들이 직접 가서 그 소식을 전할 수 있다는 거지. 그런데 전기를 처음에 이렇게 뭐 우리가 지금은 전기를 여러 군데 이용하잖아. 뭐 선풍기도 돌리고 전등 불도 켜고 컴퓨터도 쓰고 이렇게 쓰는데 처음에는 바로 이 전기를 전신기에 쓴 거야. 그러니까 대전에서 서울까지 전기줄을 이렇게 이은 거야. 그리고 여기 이렇게 소리 나는 어떤 그런 장치들. 붙으면 띠띠띠 이렇게 소리 나는 어떤 그런 장치를 해서 승훈이가 이제 뭐 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 하면 반대편에서 지훈이가 그 소리를 듣고 뭐 하는 거야? 그거를 알파벳으로 옮겨 적는 거야. 그러면 이제 멀리까지도 소식을 이제 금세 전하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바로 이 모스부호가 그런 원리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가 나와? 그 다음부터? 신호 기억. 아니, 34쪽, 35쪽. 국기? 기억. 아, 국기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기에도 이제 여러 가지 기호가 사용되는 것들을 볼 수 있는데, 대표적으로 국기에 사용되는 것들이 뭐? 별? 아, 초승달과 별 문양은 뭐와 관련 있다고? 이슬람? 이슬람교와 관련이 있고, 또 십자가는 기독교. 기독교 국가의 나라들이 그 십자가와 관련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주 넘겨보겠습니다. 36쪽. 세계에서 또 가장 유명한 국기이기도 하고, 또 다른 나라 국기에 큰 영향을 준 국기가 어느 나라 국기? 프랑스 국기요. 프랑스 국기의 이름은 이름이. 프랑스 국기 이름이 뭐야? 프랑스 국기를 뭐라고 불러 보통? 거기 써 있잖아. 자유평등 박이에요. 자유평등 박애라고 해서 삼색기. 발음 잘해야 되지. 삼색기. 왜? 핵기 할 때. 삼색기라고. 왜 삼색기라고 부르냐고. 쉽잖아.
세 개의 색깔이 어, 있는 색깔이 세 가지라서 무슨 색? 파란색, 하얀색, 빨간색, 파랑과 하얀과 빨간색인데 파랑색이 뜻하는 바가 자유요. 자유, 하얀색, 평등, 빨간색. 박예요. 자유평등 박애. 다 잘 알고 있어? 아니면 좀 낯선 말이 있어? 박예요. 박애, 승훈이. 박애가 낯설어 아니면 잘 알아? 저도 낯설어요. 박애가 뭘 것 같아? 저 사람은 박애주의자다. 뭐 이런 말 쓰기도 하는데, 박애. 뭐 싸우는 거요? 박애가 싸우는 거야? 자유평등 싸움이야, 그러면? 자, 박애는 뭐냐면, 널리 사랑하는 거야. 네? 널리 사랑하는 거야. 모두를 사랑하는 거야. 그래서 박애 정신을 가지고 우리가 뭐 예를 들면 이번에 터키가 지진이 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힘들었잖아. 그럴 때 우리가 터키 사람들 도와야 된다. 우리가 왜 도와야 돼? 남인데. 라고 할 때, 우리 같은 인간으로서 박애 정신을 가지고 그들을 도와야 된다. 라고 할 때 그런 박애라는 말을 쓰는 거야. 어, 이해가? 네. 그래서 우리가 박애주의자라고 하는 것들은 뭐 굳이 말하면 이기주의. 예, 반대말인 거지.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 아니라 자기 몸만을 생각하는 자기 이익만을 생각하는 것도 아니라 널리 다른 사람들을 폭넓게 사랑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보고 박애주의라고 얘기하는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 국기가 삼색기인데 러시아 국기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어? 색깔이 똑같은데 거꾸로 되어 있고 색깔이 이 패턴이 좀 달라요. 음. 그래서 프랑스 국기는 일반 세로로 되어 있는데 러시아 국기는 가로요. 가로 돼 있는 점들, 요 부분들하고 이제 그 순서가 좀 이렇게 바뀐 또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에 비해서 이제 우리나라 태극기에는 담긴 의미가 많이 좀 다르다는 얘기야. 우리나라 태극기에 담긴 의미는 뭐라는 거야? 세계상. 우리나라 태극기에 담긴 의미. 이제는 대자연의 진리 형성, 우주와 더불어 끝없는 창조와 번영을 바라는 한민족의 음, 이상을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구체적으로 어떤 이상이 담겨 있어? 번영? 음? 창조와 번영. 그러니까 왜 창조와 번영이 뭘 통해서 어디에 담겨 어디에 여기 그 국기 아까 프랑스 국기는 파란색의 자유 어, 하얀색은 평등 이런 식으로 빨간색은 박애를 상징한다 이렇게 그 기호로서 의미가 있잖아. 우리나라 국기는 어디에 뭐에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고. 파란색이랑 빨간색이 만물의 창조라는 뜻이랑 자, 그게 이제 우리가 태극무늬라고 해. 태극무늬. 태극무늬에서 이 파란색과 빨간색이 상징하는 게 뭐래? 만물 창조요. 음양사상, 음양사상. 음양사상이라고 들어봤어? 아니요. 자, 무슨 색이 의미야? 파란색과 빨간색 파란색이 의미고 빨간색이 양이요. 양이어서 이 세상 만물은 모든 것들이 음과 양으로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는 게 음양사상이야. 네. 대표적으로 뭐 음양사상에 해당되는 게 뭐가 있을까 우리? 해랑 달? 어? 해랑 달, 해랑 달, 해랑 달, 해가 양, 양, 달이 음, 승훈이 저 화장실 좀 다녀요. 화장실 다녀오고 또 뭐가 있어? 지훈이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누가 양이고 남자가 양이고, 남자가 양이고 여자가 여, 음이고 그 다음에 봄 여름 아니 봄 여름 가네 홀수 짝수 음, 홀수 짝수 중에서는 뭐가 홀수가 그리고 짝수가 양. 거꾸로입니다. 홀수가 양입니다. 홀수가 양이고 짝수가 음입니다. 그래서 1월 1일, 3월 3일, 5월 5일, 7월 7일, 9월 9일 이런 그 양의 수는 좋아해 사람들이. 양수는. 근데 음수 2월 2일, 4월 4일 이런 날은 기념하지 않아 기본적으로. 음의 수라서. 이해가? 네. 양을 더 좋아해 기본적으로. 양수, 음수에 어쨌든 이렇게 음양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이 태극무늬에는 나타나 있다는 것들이야.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의미가 있어? 건곤 감리요. 건곤 감이요. 감이라고 되어 있는데 건곤감이가 뜻하는 거는
하늘, 땅, 물, 불이랑 봄, 여름, 가을, 겨울이 그렇지. 하늘, 땅, 물, 불을 상징하고 또는 뭘 상징하면 돼? 가을, 겨울이요. 봄, 여름, 가을, 겨울 또는 동서남북. 서남북. 그래서 이 태극기 하나 안에 우주 만물의 이치가 담겨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나라 태극기는 상당히 스케일이 큰 거야. 다른 나라 태극기, 다른 나라 국기에는 그냥 뭐 자유평등 박애해서 우리가 지켜야 할 어떤 그런 가치나 이런 것만 그 담겨 있다라면 우리나라 태극기에는 우주 만물에 대한 어떤 그런 철학이 담겨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이제 태극기에 담겨 있는 그 의미가 심오한 어떤 그런 부분을 볼 수가 있고 흰바탕의 뜻하는 건 뭐래? 흰바탕의 뜻하는 거는 발, 발개민족의 밝고 순수함과 평화. 어 밝고 순수한 평화를 사랑하는 우리 그 민족의 별의 민족. 어떤 그런 마음들을 흰 바탕으로 표시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또 태극기에 담겨 우리나라 국기에 담겨 있는 의미를 여러분들이 또 아는 것들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41쪽. 41쪽이요. 뭐 지도 기호의 의미가 나오는데 어쨌든 여기서 또 이제 여러분들이 또 알아둬야 될 우리가 또 다른 책에서도 앞으로도 볼 거고 이미 또 아는 사람도 있을 텐데 뭐가 나와? 지도에서 나온 기호예요. 거긴 40쪽이고 지도에 나오는 기호에서 지도에 나오는 기호를 여러분이 알아는 게 이 책에서는 더 중요해. 근데 여러분들 이건 또 다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다 배웠지 학교에서. 40쪽 이건 다 알고 있는 거잖아. 아니야? 네. 알고 있는 거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오히려 41쪽. 41쪽이 뭐가 나와? 지도요. 무슨 지도? 세계 지도. 이 지도 이름이 뭐야? 혼일 강리 역대 국지도 채색 필사본. 어, 혼일 강리 역대 국도 지도라는 지도입니다. 그래서 요 이름이 좀 어려운데 요거 여러분이 알아둬야 돼. 이 지도가 어떤 의미가 있는 거야? 동- 여기 동양에서 가장 오래된 지도요. 동양에서 가장 오래된 지도라는 의미도 있고 또 여기 중국이랑 일본, 우리나라 그리고 인도, 유럽, 아프리카까지 나와 있는. 자, 이 지도가 갖는 의미는 제목에 크게 나와 있잖아. 제목에 뭐라고 돼 있어? 제목에 뭐라고 돼 있어? 혼일 강리 역대국 지도? 역대국 지도. 어? 오늘 강리 역대국 지도. 그러니까는 이 지도의 의미가 제목에 커다랗게 나와 있잖아. 뭐라고 돼 있어? 제목에. 이 41쪽에 큰 제목에 뭐라고 돼 있어? 우리나라 최초의 세계 지도요. 그래, 우리나라 최초의 세계 지도라는 게 가장 큰 의미야. 우리나라는 우리 세계 지도를 언제부터 그렸을까? 그래서 언제 그렸다는 거야? 1402년이요. 1402년 조선 초기에 우리나라도 요 세계에 대한 어떤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다는 거야. 세계 지도를 그렸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나라 세계 최초의 지도이면서 동시에 현존하는, 그러니까 현존하는이라는 말이 꼭 들어야 돼. 현재 남아있는 세계 지도 중에서 동양에서 가장 오래된 거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 전에도 지도는 세계 지도는 뭐였다는 거야? 많았어요. 있었다는 거야. 있었겠지. 근데 그런 지도는 현재 남아있지가 많아요. 않은 거야. 근데 남아있는 것들 중에서 동양에서 가장 오래된 어떤 그런 지도라고 돼 있고, 이 지도 보니까 어떤 게 특징이야? 여기 보니까, 여러분이 보니까. 일본이 작고 어, 중국이 엄청 크게 가운데 있어요. 그렇지. 일본 겁나 작게 그려져 있고, 중국 겁나 크게 그려져 있고, 우리나라도 보니까 어때? 되게 커요. 크게 그려져 있다는 거야. 그럼 왜 이렇게 지도를 그렸을까? 그 당시 사람들이 생각한 세계에 대한 어떤 그런 생각이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중국은 아주 엄청나게 큰 나라로 인식하고 있었고, 수근이 뭐? 아니, 저 지금 너무 배가 너무 아픈데 잠시 화장실. 그래, 그래. 자, 반면에 이제 일본에 대해서는 이 당시만 해도 쉽게 말하면 가짜게 생각했다는 거야. 또는 일본에 대한 정보가 거의 없었어요. 없었다는 거야. 조선 초 같은 경우에. 그래서 우리가 조선 시대만 해도 임진왜란 이전에만 해도
일본 알기를 아주 우습게 안 거라는 것들도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지. 자, 그래서 혼일 강리 역대 국도 지도 이름이 좀 이렇게 외우기 어려운데 뭐 방법이 없어. 자꾸 여러분들이 뭐해? 자꾸 이거 그 뭐야 말로 해봐야 돼. 되풀이 해봐야지만이 여러분들 입에 익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뭐 기호로 가득한 세상에 갖고 여러분들 뭐 수학 공식 이런 거, 음표 뭐 이런 거 다 기호다. 그 다음에 뭐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듯이 45쪽에 날씨와 관련된 어떤 그런 기호들. 그래서 이거 학교에서 배웠어? 지훈아? 아니요? 45쪽. 이런 건 안 배웠어요. 45쪽 아직 안 배웠어? 그래서 요 것들이 이제 기상도에 이런 그 기호 표시가 이제 돼 있는 그런 부분들 볼 수가 있습니다. 어, 근데 여기 준원인가? 걔는 왜 안 와요? 그러게 오늘 벌써 가나? 아무 소식이 없네. 기상도가 뭐를 봐야 될까? 잠깐 보면 응. 여기 날씨 예보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요거 보자. 아헤이. 작지만 보여? 네. 네. 요런 거 자체가 뭐 고기압이다, 뭐 저기압이다, 이런 뭐 한랭전선이다, 이런 거 이렇게 표시하는 거,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뭐야? 기호로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다는 거지. 그러면 왜 이렇게 기호로 표시할까? 이게 태풍이 진앙되는 어떤 그런 방향들 뭐 이런 것들도 지금 기호로 표시하고 있고, 그다음에 여기 뭐 비 내릴 거다, 여기 구름이 잔뜩 낄 거다, 여기는 그 뭐야 구름 낀데 뭐 해가 좀 잠깐 나올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이렇게 기호로 표시하고 있는데 이렇게 기호로 표시하는 이유가 뭐야? 이해하기 편하라고? 응? 승훈이. 보기 편하라고? 그래서 이제 그 지도라는 그 한정된 공간에 이 글로 이렇게 쓰는 것보다 이렇게 기호로 이렇게 표시했을 때 우리가 직관적으로 한눈에 이렇게 딱 잘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렇게 기호로 표시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 기호에 대해서 어쨌든 또 여러분들이 알아야지만이 그것들도 제대로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호에 관한 것들만 보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른 것들은 그냥 쭉쭉 넘어가도록 하겠고 어, 의미가 있는 것들로 여러분들이 여기 63쪽 에 보면 뭐가 나와? 태양 기업? 나요. 태양기호라고 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태양을 이렇게 숭배하기 시작을 했고 그래서 이제 요 65쪽에 보니까 태양 태양을 표시하는 것들이 제각각 나라들마다 달라요. 달랐던 어떤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뭐 이렇게 동물교도 쭉 나오고 78쪽 보겠습니다. 네? 아까 지훈이가 특이하다고 했던 그런 부분들 인상 깊었던 부분들이 78쪽에 나오지. 뭐가 나와? 불교교 만기. 불교교에서 그 만자가 나오는데 이게 뭐랑 비슷하다는 거야? 나치. 나치의 문양과 비슷하다는 거야. 그래서 어, 그 실제로 독일 사람들이나 유럽 사람들이 우리나라 와가지고 상당히 놀란다는 거야. 독일 사람들이. 왜? 저 같은 데 가면은 이런 거 볼 때 나치 아니냐. 음, 요게 이제 독일 나치 문양이야. 어때? 보면
불교가 뭐가 달라? 그러니까 방향. 나치가 좀 더 기울어져 있어요. 음. 그래서 이게 이제 나치 문양이고, 잠깐만, 비교가 되는 게 있나? 아, 요게 이제 절이고, 요게 이제 뭐고? 나치 나치. 문양이고, 그런 점에서 이제 기울기가 조금 이제 다른 어떤 그런 걸 볼 수가 있는데, 실제로 유럽에서는 이런 나치 문양을 하고 있으면 체포됩니다. 나치 문양을 하고 있는 것 자체로서 체포되고 이런 것도 이제 금지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한국에서 여기저기 이런 문양이 있으니까 이게 야 나치가 이게 한국까지 와서 준동하고 있나 이러면서 이제 깜짝깜짝 놀라는 거지. 근데 이게 불교의 만자라는 의미고 요 만자가 왜 불교의 문양이 됐대? 석가모니가 깨달음 얻기 위해 보리수나무 아래에서 수행할 때 그 옆에 지나가는 사람이 풀에 한 점 주었는데 그 끝이 응. 이 불교의 기호 모양이어서 어, 그 기호 모양으로 생긴 길상초라는 풀이고 그 길상이랑 복들과 좋은 일이 있다는 뜻을 가진 말이래요. 그 길상초. 그래서 그 풀을 깔고 앉아서 수행을 하다 깨달음을 얻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석가모니를 표현할 때 요 만자를 그래서 표현하게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부분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뭐야 불교에서 이게 보리수 나무를 또 이렇게 중요시 여기거든. 그 보리수 나무 밑에서 뭐 했기 미수나무요? 때문에 보리수 나무 보리수 음. 보리수 나무 밑에서 뭐 했기 때문에 석가모니가 깨달음을 얻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깨달음과 관련된 것들을 상당히 중요시 여기는데 길상초라는 식물이 이런 식물이라고 합니다. 본 적 있어? 아니요? 길상초라는 식물. 요렇게 생긴 거래. 보여 지금? 네. 요게 이제 길상초라는 어떤 그런 식물이라는데 근데 요거하고 사실은 뭐야 이 만자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지는 관계가 있는 것 같아? 아니요? 어, 일상초하고 만자하고 도대체 어떻게 연결되는지 쌤 사실 잘 이렇게 이해가 되지는 않는 어떤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 길상초하고 불교 길상초하고 달라서 그런 건지, 어? 이게 길상초가 이제 불교에서 사용된다는 걸로 이렇게 나와 있는 건데, 그 것들하고 어떻게 의미가 있는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이제 길상초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자, 어쨌든 여러분들이 교양 상식으로서 알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 기독교의 기호 80조 뭐야 기독교에서는 상징이 십자가요. 십자가. 십자가야 십자가. 근데 기독교에서 십자가를 상징으로 삼는 이유는 음, 예수가 십자가 응, 하늘에서 죽어서? 그렇지. 그래서 만약에 예수가 오늘날처럼 그 나라들에 따라서는 우리나라는 교수형에 처하거든. 교수형이 네. 뭔지 알아? 이거 네, 목을 매어 죽이는 거. 매달아서 죽이는 거. 목 저 이렇게 흰 밧줄 이렇게 돼갖고 목 이렇게 걸어가지고 받침대를 빼버려. 그래서 목 이렇게 졸라갖고 이렇게 우리나라는 좀 교수형에 처하거든. 만약에 그 예수님이 그 당시에 교수형에 처했다라면 아마 교회의 상징이 뭐가 될 수도 있어? 십자가. 그런 여기 어? 여기 십자가가 방 아니라 밧줄 이렇게 밧줄해갖고 이렇게 동그라니 밧줄이 상징이 됐을 수도 있겠지. 그런가? 어? 그래서 그러면 이 당시에는 이게 로마 그 당시 그 유대 이스라엘을 로마의 식민지였어. 당시에. 근데 이 로마에서는 사형을 시킬 때 어떻게 했다는 거야? 십자가형을 취했다는 거야. 십자가형. 십자가에 사람 못 박아놓고 창으로 옆구리 찔러가지고 피가 다 뭐 할 때까지 없어질 때까지. 쏟아 나와서 이렇게 죽게 만드는 그런 그 십자가형을 사형 제도가 십자가형이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사형 제도가 상당히 많아.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과거에 승훈이 뭐 아니, 우리나라에도 그 사형 제도가 있어요? 지금은 없어. 지금은 있어. 있긴 있는데 우리나라 지금 현재 어떤 상태냐면 판사가 사형 선고는 내려. 그런데 사형 집행을 안 해. 이제 이해가? 법에는 사형제가 있어. 지금 현존해. 그래서 지금 현재도 감옥에 사형을 기다리는 사형수가 수십 명 있어. 그 네. 지금이라도
당장 대통령이 사용해라라고 사인하면 그 사람들 사용시킬 수 있어. 그런데 우리나라가 김영삼 정부 시대에 OECD를 가입하면서 가입하게 되는 그 조건이 있었어. 조건이. 조건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사용하지 마. 사용시키지 말아라. 사용제도를 폐지해라. 비인 그 인간적이다. 반인권적이다 해가지고 사용을 시키지 않는다는 걸 약속하는 걸 조건으로 해서 우리가 들어간 거야. 이해가? 네. 근데 그러면은 법적으로 사용제도를 폐지하진 않은 거야. 지훈이 뭐. 그러면은 감옥 같은 데 가면은 사형을 시키는 그런 교수 형태는 있어요. 그렇지. 아직도 있는 거지. 어, 교수형을 처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아직 이렇게 있는 거지. 그러면은 어, 일본이랑 미국은 사용을 어. 아직도 하는데 걔네들은 OECD 그거 안 들어갔어요. 처음에 들어갔던 거고, 그럼 그 차이는 뭐냐? 미국과 일본은 뭐 했던 거야? 나왔던 거예요? 힘이 셌던 거지, 힘이 셌던 거. 그러니까 어? 지들은 그냥 자기들대로 했던 거고, 요게 이제 만약에 이게 교수형에 처했더라면, 요게 이제 저기가 됐겠지. 상징이 됐겠지. 어? 그래서, 이렇게 이제 교수형 대가 이렇게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교수형에 처하는 그런 부분을 볼 수가 있고, 그거 외에도 과거에는 총사령, 그냥 이렇게 세워놓고 총, 총쏴서 죽이는 거. 총사령도 있었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조선시대 때는 뭐 한 거야? 전기토찬 사약, 망나니 사약을 내려서 사약 먹고 뭐 하는 거야? 죽여요. 죽이는 어떤 그런 분이 있었고, 아니면, 망나니 망나니가 이제 뭐야? 목을 이거 쳐서 차명이라는 것도 있었고, 끔찍한 거는 소나 말들이 우리가 능지처차명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 네. 소나 말들이 사람을 네 군데서 다 뭐 사지를 다 이렇게 각자 다른 방향으로 찢어 죽이는 거예요. 뭐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하는 어떤 그런 그 방법도 있었고, 근데 그런 신체적으로 이렇게 가하는 것도 좀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했던 거지. 미국 같은 경우는 사형제도 중에 뭐가 있는 거예요? 보세요? 전기의자형, 전기의자. 네? 전기의자. 예, 감전시켜 죽여. 그거 그, 발명한 사람이 누구야? 네? 그거 발명한 사람이. 에디슨? 에디슨이. 에디슨. 에디슨이 전기의자형 저기를 상대방의 교류 전기가 얼마나 위험하다는 거를 뭐 하려고 이렇게 강조하려고 전기의자형을 이렇게 만들게 된 그런 부분을 볼 수 있는데, 어쨌든 요게 로마의 당시 사용 방식이고, 요거는 이제 예수가 우리 사람들의 죄를 대신 희생했다는 것들을 상징하기 때문에 십자가가 그 기독교의 어떤 그런 상징이 되고 있는 그런 부분도 볼 수가 있습니다. 넘겨서 이슬람은 그 초승달 안에 별. 초승달. 조승달, 별과 조승달이 이슬람의 상징인데 왜 이게 이슬람의 상징이 됐다는 거야? 왜 이게 이슬람의 상징이래? 음. 82쪽. 수근 얘기해. 이슬람교, 그 무함마드가 알라신의 계시를 받을 때 하늘에 초승달과 별이 떠 있었대요. 그렇지. 무함마드, 우리가 마호멧이라고 하듯이 마호멧이라고 하기도 하고 무함마드인데, 무함마드가 이슬람의 창시자인데, 이 무함마드가 이제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고 계시를 내려줘. 그리고 신의 계시를 받았을 때 그때 이제 뭐야? 하늘에 초승달과 별이 떠 있었다. 뭐랑 비슷해? 앞에 나왔던 그것들 중에 기독교랑 비슷해, 불교랑 비슷해. 기독교? 아니지, 불교. 불교랑 비슷하지. 불교는 깨달음 얻을 당시에 그 길상초를 받아가지고 그 길상초의 모양을 따서 만자를 만든 거고, 여기는 신의 계시를 받았을 때 하늘에 이제 뭐야? 초승달과 별이 떠 있다고 해서 초승달과 별이 있으면 그 국기가 이슬람교임을 나타내지. 승훈이 뭐? 아니, 근데 있잖아요. 초승달은 오른쪽이 그런 거 아니에요? 왜 왼쪽이 그런 거 뭐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표시는 왜 왼쪽이 이렇게 이건 어. 금음달 아니에요? 그래? 그거까지 선생님 잘 모르겠네. 그걸 여러분이 봐야 되겠네.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이게 우리나라에서 보는 초승달하고 여기는 지금 이슬람의 그 무함마드는 어디 사람이야?
이슬람? 파키스탄? 중동. 어? 이 사람이 사우디아라비아 쪽 사람이야. 그 당시에 과거 지금으로 치면 사우디아라비아 지역 사람이거든. 메카. 그러니까 사우디아라비아의 초승달하고 우리나라의 초승달이 같나 다르나? 그걸 선생님 모르겠네. 똑같지 않아요? 같지 응? 않을까요? 뭐라고? 똑같지 같을 않아요? 거라고? 네. 지구 그래서 반대편에 그거는 있는 거. 여기 이제 그 초승달의 모양이 뭐가 잘못된지 그걸 한번 여러분이 찾아서 한번 봐봐. 쌤도 정확히 모르겠어. 그거까지 쌤이 이렇게 신경을 쓰지 못했는데 이게 초승달의 모양이 이게 맞는지 방향이 거꾸로 잘못된 건지 그건 여러분이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무슨 교 나와? 도교? 도교. 도교 처음 혹시 알아? 들어봤어? 아니요? 음. 네. 도교는 지금 현재는 도교의 인구가 거의 없습니다. 도교가. 그나마 도교가 남아있는 나라가 중국? 도쿄? 대만, 대만이? 대만, 타이완, 대만 같은 경우는 도교 사원이 꽤 있어 지금도. 그래서 대만 사원이 있어요? 우리 교회나 절 있는 것처럼 시내에 이렇게 도교 사원이 있어가지고 도교 사원에 들러서 사람들이 그 엄청나게 큰 향에다가 이렇게 연기 막 피면서 그래서 거기가 뭐 불난 것 같아. 막 연기가 엄청나게 되고 거기다가 제열 바치고 막 이렇게 향하면서 막 이렇게 기도드리는 그런 모습들을 여러분들이 대만에 가면 자주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에는 이 도교 사원이 거의 없어. 도교 사원이 있어요? 어? 있어요? 뭐 있는지는 잘 모르겠고 요게 이제 그 대만에 도교 사원, 아까 선생님이 이렇게 기도 뭐 이렇게 하는 것들이 대만의 도교 사원에서 뭐 이런 식으로 대만의 도교 사원들이야. 대만 도교 사원에서 여러분들이 특별히 그 모시는 사람, 요 사람을 여러분이 아는 사람이야. 옥황상제? 어? 여러분이 아는 사람이 누구냐면 관우장. 관우요? 유비 관우 장기할 때 삼국지 관우? 삼국지의 그 관우를 그 도교에서 신으로 모셔. 네? 어. 그리고 이제 도교 같은 경우는 이제 이른바 노장 사상이라 해서 노자와 장자를 이렇게 추모하는 모시는 그런 분이고 신선 사상이기도 하고 그래서 도교는 우리나라에 고구려 때 들어와 가지고 도교가 이렇게 많이 이렇게 활기를 띠기도 했었는데 이 도교가 누구한테 먹혔냐면 한마디로 말해서 불교한테 먹혔어. 우리나라는 불교하고 도교가 합쳐졌어. 근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절에 가봤어? 벌리요? 절에 가본 적 없어? 있어요. 절에 가면 다른 나라 절에는 없는 특이한 게 하나 있어. 우리나라 절에. 우리나라 절에 보면 별 뒤편 같은데 이러한 산신각이라는 게 있어. 이런 산신각이 있어가지고 그림 볼 만한 게 없나? 그 안에 보면 부처님 있는 게 아니라 그 산신령 같은 사람을 모시는 그 산신각이라는 게 있거든. 요 응. 산신각이 사실은 뭐야? 도교였던 그런 흔적이야. 도교의 흔적을 찾아볼 수 있는 거야. 원래 불교는 부처님이 있어야 되잖아. 부처님은 이게 본당, 뭐 대웅전 이런 데 있고 그절 뒤편에 조그맣게 이렇게 산신각 해갖고 이렇게 산신령을 모시는 어떤 그런 분이 있는데 이게 이제 과거에 도교가 이렇게 불교와 합쳐진 어떤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나라 그 음양사상 이것들이 이제 도교의 어떤 그런 부분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도교가 우리에게 알게 모르게 또 이렇게 영향을 끼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는 그 이후에 이제 뭐 여러분들이 아까 문자 해가지고 무슨 뭐 상형 문자니 뭐 수메르 쐐기 문자니 뭐 이렇게 우리 한글이니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문자에 관해서 나와 있고 여러 가지 기호에 관한 어떤 그런 상식들을 이 책에서 많이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책에 나와 있는 어떤 그런 다양한 정보들이 여러분들의 교양을 쌓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분야라고 생각이 들고 여기 나와 있는 내용들은 사실은 이제 앞으로 또 여러분들이 다른 거를 배울 때 또 그 부분들에 대해서 또 이렇게 다시 나오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때 가서 또 여러분들이 이 책에서 배웠던 것들도 참고하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주에는 궁금해서 공학기술이라고 되어 있어. 그래서 뭐에 관해서? 공학기술? 기술? 공학이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그래서 뭐 전자공학이다, 뭐 기계공학이다 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공대생들, 대학에서 이제 공대라고 있는 거 알아? 네, 아,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사범대다, 인문대다, 뭐 자연대다 뭐 이제 공대가 있어서 공학 기술에 관한 그런 부분들을 또 여러분들이 살펴보고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승훈이는 이제 배 아픈 거 나았어? 네. 다행이야. 그래. 요즘 감기 환자도 엄청 많다던데. 저희 반도 3명 안 왔어요, 감기 때문에. 어, 너희들은 무사해? 네. 것 같아요. 다행이야. 앞으로도 무사하기 바랍니다. 잘 지내고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